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집에 맞는 조명 인테리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피디님, 피디님은 인테리어 하실 때 조명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나요? 잘 모르니까 그냥 인테리어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통은 피디님처럼 인테리어 사장님이 골라준 대로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예쁜 조명색을 그대로 따라 하시죠. 근데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우리 집이랑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이랑 안 맞으면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이제 현관 입구에 작은 방이 있어요. 이 작은 방을 인테리어 사장님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주광색을 조명을 달아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연색이랑 비슷해서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관 입구 그 작은 방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쓰려고 한 거죠. 이제 아이는 이제 책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주광색보다 주백색이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주백색이 글자가 더 잘 보여서 눈이 아프지가 않고 그리고 몰입도도 올라간다는 논문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예쁜 디자인을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실 건지도 보고 조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조명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그냥 파랗고 기분이 경쾌하잖아요. 근데 또 밤에 똑같은 하늘을 보면 약간 노을이 생기면서 따뜻한 감정이 들잖아요. 이렇게 조명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맞는 조명을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맞는 조명은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 두 가지만 알면 되시는데요. 조명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조명 색상, 두 번째는 조명 배치입니다. 조명 색상부터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피디님, 피디님은 조명 색상이 보통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 잘생겨 보이는 화장실 불빛 노란색, 그리고 그냥 방이나 거실에서 밝게 쓰는 흰색 두 가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조명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 주광색, 두 번째는 뭐 전구색, 세 번째는 주백색이 있어요. 첫 번째 주광색부터 설명을 들어볼게요. 주광색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가전집에 쓰던 그런 형광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밝은 하얀등이거든요. 이 주광색 특징은 뭐냐면 사물이 분명하게 구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책의 글자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 공간으로 쓰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런 작업 공간에도 쓰기가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구색이 있는데요. 이 전구색은 이제 피디님이 잘생겨 보이는 불빛이라고 말한 노란색 불빛을 말해요. 이 전구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많이 쓰는데요. 뭐 거실이나 안방에 무드등 아니면 뭐 싱크대나 신발창 밑에 들어가는 뭐 간접등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백색이 있는데요. 주백색 같은 경우는 그 하얀색의 주광색과 노란색의 전구색이 합쳐진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자연 빛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런 방의 전체적인 조도를 잡아줄 때 사용을 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인터넷 보면 3000K 막 이런 용어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인테리어 사장님에 따라서 조명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켈빈을 통해서 조명을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구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3000K, 3000켈빈을 쓰고요. 그다음에 주백색 같은 경우는 뭐 4000K, 4000켈빈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광색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6000K, 6000켈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켈빈이 낮을수록 좀 더 조명 색상이 노란색이고요. 켈빈이 올라갈수록 좀 더 조명 색상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명 색상 종류와 각 특징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인테리어 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예를 들어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조명색을 각 집의 공간마다 어떻게 배치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밖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와서 집에서 쉬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실은 따뜻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전구색으로 은은하게 퍼지게끔 조명을 먼저 1차로 잡아주고요. 근데 또 너무 전구색만 들어가면 가시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벽 쪽에다가 매입등으로 이제 주백색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따뜻함과 이제 가시성까지 둘 다 확보가 돼서 이제 거실이 좀 더 풍부한 조명 색상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아이방도 알려드릴게요. 아이방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명이면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부를 끝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조명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방 같은 경우는 이런 주백색보다는 이제 주광색으로 좀 더 밝게 책 속에 글자가 잘 보이게 조명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근데 또 아이가 공부를 끝나고 잠시 쉴 때는 이제 따뜻한 전구색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이 전구색은 뭐 스탠드를 넣거나 아니면 벽 쪽에 무드등으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전구색이나 이 주광색이 전등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뭐 IoT 등이라든지 스마트 등이 있어요. 이 천장에 뭐 직부등으로 조명을 하나 달면 한 가지 조명에서 가장 밝은 주광색부터 약간 따뜻한 분위기의 전구색까지 약 6가지 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변경도 스위치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눌러서 조명 색상을 전구색으로 바꿔도 되고, 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불을 끌 때 일어나서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으로 조명을 바꾸고 잠잘 수가 있으니까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방을 이제 인테리어 조명을 하셔야 된다면 사장님께 뭐 IoT 등도 있는지 스마트 등도 괜찮은지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께서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장님을 드린 다음에 설치만 좀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안에서 샤워도 하고 이제 화장도 하기 때문에 좀 노란색의 전구색보다는 이 메인 등은 주백색으로 밝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건장 밑에 이제 전구색으로 간접등을 넣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하실 때 요청드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잠깐 갈 때 이때는 이 간접등만 켤 수 있게끔 스위치를 이 메인 등과 간접등을 좀 분리해 주세요 라고 인테리어 사장님께 요청드리시면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재료도 손보고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백색 정도의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메인 등으로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등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식탁 위에 식탁등을 펜던트 등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았어요. 근데 요즘은 심플함을 많이 추구하시기 때문에 이 펜던트 등보다는 싱크대 밑에 들어가는 간접등으로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 또 싱크대 밑에 간접등을 넣지 않으면 가구에 직접 조명을 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조명 색상이나 배치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분께서 꼭 알아야 할까요? 네, 인테리어 업체를 잘 만나서 인테리어 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면 좋죠. 근데 세상에 다 꼼꼼하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인테리어 불만스러운 후기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선택한 업체가 혹시 좀 꼼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사장님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님께서 한 번 더 챙기시면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나고 조명 때문에 좀 불만이 생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인테리어 사장님과 어떻게 조명을 검토해 보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서 도면을 다운을 받으세요. 도면을 다운을 받고 사장님께 드리면서 여기에 조명을 어떻게 넣을지 좀 표시를 해달라고 하세요. 조명을 어느 위치에 넣을 거고, 조명을 넣는다면 어떤 색상을 넣을 거고, 그리고 이 공간에 포인트 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려달라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테리어 하실 때 조명의 색상의 종류와 그 공간별로 배치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보다 조명 관련된 용어나 개념은 훨씬 많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디자인 미팅할 때 가시면 대화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져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고침 아파트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구와 물건을 배치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구독 누르시면 편하게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